매년 1월 1일 날 이제 북한에서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 권력자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어떤 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에서는 헌법보다는 어떤 상위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 복종을 해야 되고요. 주민들이 이제 신년사가 발표되면은 그것을 암송을 해서 자신의 어떤 충성심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자비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신년사는 공산주의 언론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징 조작화, 이미지 조작화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고 그 다음에 김부자 우상화의 그러한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되고 있습니다. 북한 신년사를 분석함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와 북한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평화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을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자본주의를 말살해야만이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년사에 나타난 어떤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자체보다는 최근에 일어났던 2, 3년간의 어떤 남북 관계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신년사를 분석해야만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 관계가 있고 또 부정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년사는 부정 관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긍정 관계가 많다고 해서 이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부정 관계가 발생이 되면은 그 긍정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정 관계 중심으로 신년사를 분석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북한 신년사와 남북 관계를 연구를 하면서 2018년은 정말 좀 특별한 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인 남북 관계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신년사의 어떤 발표 내용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실현은 안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2018년도는 그러한 신년사에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도에 열렸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걸리기까지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2018년도에 무려 3차례에 걸쳐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한 미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남북 긍정적인 관계도 많았을 뿐더러 부정적인 관계도 거의 없었던 것이 바로 2018년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어선이 2시간 정도 북한 경비정에 납포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관계가 거의 없었고요. 이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많았던 2018년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019년도에 신년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 신년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인민복을 입고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 18년도부터는 이제 양복을 입었고요. 특히 2019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자기 집무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김일성 사진을 게시를 보여줬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신이 백두혈통을 받았다는 사실하고 자기의 어떤 내부를 이렇게 공개할 정도로 체제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년사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부분이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은 좀 더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부정부패를 일소를 하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 비문화적인 것을 배제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 부분을 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자력 경성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 체제, 그 경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을 특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5개년 그런 전략을 성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산 갈마 해양 관광 지구를 좀 더 최대한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경제에 중점을 뒀고요. 군사적인 측면에는 4대 강군화 이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대남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적대 관계를 어떤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을 테이블에서 어떤 마주 앉아 기다릴 용의도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인내에 한계가 있을 때는 자신의 그 태도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다소 위협적인 그런 표현도 사용하면서 금년도 신년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군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방위력을 어떤 세계적 그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어떤 북한의 경제 사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뒷받침하기가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해 협력 시대는 군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방위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배치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을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크다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북한은 이런 것을 와해시키는 그런 전략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B-2, B-52 이런 전략 폭격기들을 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조차도 차단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져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핵무기를 만들지도 그 핵실험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 내부만 하더라도 핵 관련된 시설이 한 37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핵무기 관련 리스트라든가 핵 폐기 로드맵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만이 그래도 이 말에 좀 더 진정성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 신년사를 분석하면서 북한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를 지칭하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도 남북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8회 정도를 썼고요. 2018년도에는 13회를 사용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무려 한 28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019년도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는 중국, 러시아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유엔 제재로 인해 가지고 그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안 관광지구 개발도 바로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경계 태세도 철저히 하고 또 강군 육성에 철저히 우리가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철학자 베제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